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홍재상 관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FTA 원산지 판정에서 활용되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와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산지 포괄 확인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란 FTA 원산지 판정에서 활용되며 제품이나 원재료를 국내에서 납품할 때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으로 쉽게 말해 국내 원산지 증명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최대 12개월 동안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을 두고 있어 활용상 편의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류는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을 지정한 경우 원산지 포괄 확인서로,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확인서로 부릅니다. 본 교육에서는 해당 서류를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나 제품 그 자체를 생산하여 국내에 납품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제품의 한국산 증빙을 위하여 작성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원재료와 제품의 원산지 포괄 확인서의 작성 대상에 예시가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원재료 C는 완제품인 제품 A와 4단위 HS 코드가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인 CTH라면 원산지 판정을 위해 원재료 C에 대한 원산지 포괄 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 A를 수출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A 자체에 대한 원산지 포괄 확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FTA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원산지 포괄 확인서와 FTA 원산지 증명서에 대하여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FTA 업무 시 활용되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원산지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원산지 증명서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산지 포괄 확인서와 FTA 원산지 증명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서류의 작성 목적에 관한 차이입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국내 거래에서 납품하는 원재료와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 원산지 증명서는 무역거래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을 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각 서류의 형식에 관한 차이입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원산지를 확인한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며 하나의 서식을 활용하며 협정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원산지 증명서는 FTA에 따라 기관 발급 형식과 자율 발급 형식으로 나눠져 있으며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서식이 활용됩니다. 만약 FTA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이 없는 경우 권고 서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누가 작성할까요?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원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사가 작성하거나 단순히 원재료 또는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사도 작성 가능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제조사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제공하는데 이를 구매한 원재료 유통사는 제조사의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근거로 완제품 제조사에게 원재료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제조사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제공하며 마찬가지로 제품의 유통사는 완제품 제조사의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근거로 완제품 수출자에게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정해진 서식에 자율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에 따른 법적인 책임 또한 존재합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 작성을 위해서는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원산지 증빙 자료의 종류로는 원산지 소명서, BOM, 제조 공정도, 부가가치 비율 산출 내역서, 세금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가 없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원산지 포괄확인서 작성 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하면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없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납품받은 수출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포괄확인서에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기재되었다면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 없이 인증 취득 업무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포괄확인서에 인증번호를 기재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인증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보여드린 예시는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생산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자신의 인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생산자에게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수취한 유통사는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다시 재발급하는 경우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원산지 포괄확인서에 대한 작성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포괄확인서에는 총 12개의 작성 내용과 마지막 작성자 정보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은 발급번호 작성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항목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반드시 작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작성하시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작성 부분이 작아서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경우이거나 어떻게 작성할지를 몰라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원산지 포괄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료 보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발급번호라고 하는 것은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업체의 관리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관리번호를 생성하여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 관리번호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시와 같이 업체의 영문명, 연도, 월, 1년 번호 순으로 작성을 해주신다면 관리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란은 공급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부분은 3번 란의 공급받는 자 란과 함께 작성에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원산지 포괄확인서는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작성하게 될 것이고 자사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작성상의 편의를 위해 업체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생략하거나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산지 포괄확인서의 작성자인 공급회사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란에 기재합니다. 인증번호가 유효한 경우 공급받은 자 측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시 서류 제출 면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3번 란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공급하는 자 작성 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작성상의 편의를 위해 업체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생략하거나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번 란은 연번입니다. 연번은 자체적인 시리얼 넘버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작성 내용과 같이 1, 2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5번 란인 자유무역 협정 명칭에는 공급 물품의 적용 대상 FTA를 기재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한 칸에 하나의 협정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후 설명드릴 9번 란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협정별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산지 포괄확인서의 작성 대상은 발효된 FTA 협정인데 전체 협정에 대한 내용을 원산지 확인서에 기재할 때 실무적으로는 FTA가 아닌 APTA, 즉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도 FTA 협정들과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원칙상 APTA는 관세법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FTA 원산지 확인서에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번 란은 공급 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기재합니다. HS 코드는 6단위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HS 코드는 5년에 한 번씩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HS 2017 기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 협정은 신규 HS 코드 개정 기준을 활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협정에 대한 협상 및 체결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HS 코드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S 코드의 체계가 바뀌게 되는 경우 현재 HS 코드와 FTA 협정에 적용되는 HS 코드 기준이 다르게 되는 게, 이러한 경우 현재 기준의 HS 코드와 개정 전 HS 코드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HS 코드를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수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의 HS 코드와 해외의 HS 코드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HS 코드를 병기하는 방법보다는 칸을 나누어 각각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7번 란은 품명 및 규격을 작성합니다. 품명 및 규격은 일반적으로 거래 증빙 자료인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등을 기반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의 품명이 모델명, 약어 등으로 기재되는 등 거래 당사자끼리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어 해당 물품이 어떠한 물품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추가적으로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 란에는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그러나 12번 란에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을 설정한 기간 동안 몇 개의 물품이 공급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량 및 단위는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9번 란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작성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원산지 포괄 확인서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작성 방법은 원산지 포괄 확인서상의 작성 방법 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작성상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용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FTA 협정에서는 HS 코드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복수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세안 FTA의 경우 일반적으로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인 CTH와 부가가치 기준인 RVC 4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산지 포괄 확인서에는 실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는 그 내용이 매우 길어 약어로 함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재 방법에 오류가 없는 선에서 축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원산지 포괄 확인서에서의 원산지 결정 기준 작성 방식과 FTA 원산지 증명서에서의 작성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 CTH인 경우 원산지 포괄 확인서에는 CTH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에는 PSR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각 서식의 작성 방법에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일 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FTA의 서식의 작성 방법에 충실하게 서류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10번 란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작성합니다. 해당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 없이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이 이루어진 경우 충족에, 미충족인 경우 미충족에 표시하면 됩니다. 원산지 확인 대상 협정이 모두 미충족인 경우 원산지 포괄 확인서 작성 자체의 의미가 없으나 원산지 포괄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을 때 전체 협정에 대한 원산지 판정 결과를 요구받는 경우가 존재하며, 일부 협정의 원산지가 미충족인 경우에는 충족이 되는 협정은 충족,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은 협정은 미충족 표시하게 됩니다. 11번 란은 원산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 또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하면 되며, 미충족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명을 적거나 원산지를 미상으로 기재하는 등 작성 방법에 크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선에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번 란은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을 작성합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물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반복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괄 확인 기간을 정한다면 무조건 12개월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자유롭게 지정 가능하며 만약 지정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8번 란의 수량 및 단위란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란은 작성자 및 직위 등 작성자 정보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담당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작성이 가능하고 무조건 대표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이제부터는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는 FTA 원산지 판정에서 활용되며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의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납품하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가 충족되지 않아 원산지 포괄 확인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즉, 원산지가 충족되지 않은 원재료의 국내 부가가치를 구분하여 부가가치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을 증빙하여 가공 공정 기준의 충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FTA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때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례 규정 적용, 원산지 포괄 확인서 수치 등의 원산지 충족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도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입니다. 또한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는 최대 12개월 동안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제조 포괄 확인 기간을 두고 있어 활용상 편의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류는 국내 제조 포괄 확인 기간을 지정한 경우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로, 국내 제조 포괄 확인 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국내 제조 확인서로 부릅니다. 본 교육에서는 해당 서류를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활용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 활용 방안입니다. 부가가치 기준은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는 납품 원재료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비 내역을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에 작성하여 제공하면 표시된 공급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역내 부가가치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관련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인 화장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을 RVC 4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의 가격은 FOB 기준 1,000원이며 원재료 비용의 총 합계는 8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본 활용 방법은 다섯 번째에 위치한 원재료인 화장품 원료, 혼합물에 대하여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를 활용하여 원산지 판정의 결과를 충족으로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즉, 한국산인 향료를 제외하고 모두 비원산지 재료비로 산정한다면 비원산지 재료비는 총 700원이 되는데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를 활용하여 비원산지 재료비를 550원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인 향료를 제외하고 모두 비원산지 재료비로 산정한다면 비원산지 재료비는 총 700원이 되어 공제법 적용 시 부가가치 비율은 30%가 되며 원산지가 충족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러나 원재료 중 하나인 화장품 원료 혼합물의 가격 300원에 대하여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를 활용하면 비원산지 재료비 15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원은 역내 부가가치로 계상되며 최종 비원산지 재료비는 550원이 되며 부가가치 비율은 45%로 RVC 40%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는 가공 공정 기준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만으로 원산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해당 제조 공정을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에 기재하여 국내에서의 생산 공정을 누적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가공 공정 기준의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그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한미 FTA 적용 사례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면사와 면직물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둘 다 여러 가지 HS 코드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면사는 2단위 세번 변경 기준인 CC가, 면직물은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인 CTH가 적용됩니다. 특히 면직물의 제외 HS 코드는 면, 인조 섬유 등으로 만들어진 실이 한국산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원사 기준 또는 얀 포워드라고 부릅니다. 다시 앞장으로 넘어오셔서 그림과 같이 면섬유를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면사를 생산하면 면사와 면섬유의 2단위 세번이 동일하기 때문에 면사의 HS 코드 제5205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인 CC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에 더해 면직물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때 면사를 제공받은 면직물 생산업체 또한 원재료인 면사가 원산지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가 있는 경우 면사 자체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면직물의 원산지 판정 시 면사 제조에 대한 국내 제조를 입증함으로써 원산지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란은 발급번호 작성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항목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반드시 작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작성하시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작성 부분이 작아서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경우이거나 어떻게 작성하실지를 몰라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는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료 보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발급번호라고 하는 것은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체의 관리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관리번호를 생성하여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 관리번호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시와 같이 업체의 영문명, 연도, 월, 1년 번호 순으로 작성을 해주신다면 관리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란에는 국내 제조 포괄 확인 기간을 작성합니다.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는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물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제조 포괄 확인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는 반복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괄 확인 기간을 정한다면 무조건 12개월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하며 만약 지정하지 않는다면 5번 란에 수량 및 단위란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번 란에는 공급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는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작성하게 될 것이고 자사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작성상의 편의를 위해 업체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생략하거나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4번 란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공급하는 자 작성 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작성상의 편의를 위해 업체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생략하거나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5번 란은 공급 물품 명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번 란에는 공급 물품의 정보를, 6번 란에는 공급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내역을 작성하게 됩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은 자체적인 시리얼 넘버를 적거나 없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를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연번은 6번 란의 공급 물품 연번과 매칭시키는 형태입니다. HS 코드는 6단위로 작성합니다. HS 코드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현재 HS 코드와 개정 전 HS 코드를 병기합니다. 예를 들어 HS 2017 기준 382499호는 HS 2007 기준을 사용하는 한EU FTA의 경우 382499호와 HS 2007 기준 당시 운영된 382490호를 함께 병기하는 것입니다. 품명 규격은 물품의 거래 증빙 자료인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등에서 사용되는 품명으로 작성합니다. 보다 명확한 식별을 위해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공급 물품이 많은 경우 등 공급 물품 명세의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격란에는 공급 물품에 대한 단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요 생산 공정의 경우 제조 공정도 등 생산 공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6번 란에는 5번 란에 공급 물품에 대한 재료 명세를 작성합니다. 해당 란은 제조자의 공급 물품에 대한 원재료 정보를 입력하는 란으로 제조자의 모든 원재료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공급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원산지의 확인이 필요한 재료의 내역만을 기재하면 되고 모든 원재료 내역 및 전체 원가에 대해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공급 물품에 대한 재료 명세가 많은 경우 등 공급 물품 명세의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재료 연번은 자체적인 시리얼 넘버가 있는 경우 1을 기재하면 되고 없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를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품목 번호란은 5번 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HS코드 6단위까지 작성하며 HS코드 개정으로 인하여 HS코드 번호 체계가 달라진 경우 현재 HS코드와 개정 전 HS코드를 병기합니다. 품명, 규격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품의 거래 증빙 자료인 세금 계산서나 거래 명세표 등에서 사용하는 품명으로 작성합니다. 보다 명확한 식별을 위해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수량 및 단위와 가격란에는 물품을 구매하였을 때의 수량이나 가격이 아닌 공급 물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 소요량 및 해당 소요량에 대한 가격을 작성합니다. 마지막 란은 작성자 및 직위 등 작성자 정보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담당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작성이 가능하고 무조건 대표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FTA를 담당하는 기업 담당자가 FTA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면 HS코드 확인이나 원산지 판정 시 직접 업무를 실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현실을 반영하여 FTA 종합지원센터에서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FTA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K FTA 컨설팅 서비스는 패키지, 업그레이드, 스타터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업체 실정에 맞는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OK FTA는 FTA 원산지 관리를 위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해외 인증 컨설팅이나 지재권, 계약 관련 컨설팅을 선택하여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은 직접 관세사가 업체를 찾아가서 업체에 맞는 컨설팅을 현장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 신청 방법은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하고 컨설팅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FTA 종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와 업체의 FTA 활용 현황 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셔야 사업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원산지 포괄 확인서와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